숭실사이버대학교의 곽재식입니다. 기후변화 하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그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곧 인류가 멸망한다. 지구가 종말을 맞을 거다. 인간이 멸종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좀 불러오기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였던 것 같긴 해요. 그런 이야기가 정말 중요했던 시대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거의 한 30년 정도는 우리가 계속 반복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기후변화 종말론이라고 할까요? 이런 생각에 대한 약간 역효과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없잖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된 그런 학생들이 누워서 너무 이렇게 놀고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무슨 쇼츠, 릴스 이런 것만 계속 너무 보고 있어가지고 좀 내가 공부하라는 이야기 안 하겠다고 그러지 말고 어디 가가지고 좀 운동이라도 할 생각 없냐고 취미생활이라도 좀 열심히 할 생각 없냐고 그런 식으로 누워서 놀고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한테 얘기하면 요즘 그런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죠. 냅두라고. 어차피 이 세상 한 20, 30년 지나면 기후변화 때문에 다 끝장난다고. 대충 산다 가겠다고. 어머니 시대, 아버지 시대, 할아버지 시대, 할머니 시대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인생을 조금 더 보람차게 살고 편하게 살고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다 끝장나는 세상이라고 별 차이 없다고 그냥 대충 살다 가게 냅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요즘에 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사춘기의 반항심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비슷하게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종말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의미 없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경계에 삼아서 들어볼 만한 이야기긴 하죠.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 너무 그 이야기만 많이 하다 보니까 기후변화라는 것이 좀 멀게 느껴지고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하고는 좀 상관없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지구를 구하는 그런 영화에 나오는 무슨 슈퍼맨이나 아이언맨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좀 그런 생각을 심어주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현실적이고 가까이에 있는 기후변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현실적인 기후변화 이런 거 좀 어떤 걸까요? 기후변화에서 우리가 근시일 내에 가까이에서 예상되고 있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과거 대비 1.5도 정도 올라가는 기후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이런 지역에서는 홍수가 과거 대비 한 1.5배 정도 늘어날 거다. 이런 식의 통계, 예상, 추측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고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홍수가 15배, 150배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가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긴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홍수 1.5배 일어나는 거 견딜만 한 거 아닌가? 사실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에 좀 잘 사는 중산층 이상의 사무직 직장에서 일하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좀 새로 지은 좋은 집 중에 그런 집 많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주차장으로 바로 이렇게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갈 수 있는 집. 그런데 사시는 분들은 비 좀 많이 와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차 몰고 출근해가지고 비슷한 구조로 생긴 회사 사무실에 지하 주차장에 차 대놓고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일하다가 그대로 반대로 퇴근하면 비 많이 와도 비 맞지도 않습니다. 우산도 안 들고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 좀 많이 와도 밖에 보면서 시원하다 이런 이 정도 반응하면 아파트 잘 지어놓은 아파트가 비 많이 좀 온다고 떠내려가겠습니까, 그죠? 큰 피해감이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 일어나는 비가 점점 많이 올 것으로 기대되는 이 세상에 산비탈 밑에 있는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저지대에 잘못하면 하수도 물이 역류해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데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 많이 오면 그때 5년 전에 비 왔을 때 물 다 역류해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온통 다 물바다 됐을 때 그때 진짜 끔찍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노심초사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비 계속 오고 있어가지고 뒤에서 진흙탕 물이 좀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오늘 저녁에도 내 집에서 그냥 자도 되나? 우리 집 산비탈 밑에 있어서 비 올 때마다 산사태 일어날까 걱정되는데 이런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홍수가 1.5배 정도 일어난다라는 예상되는 가시적인 범위 안에 있는 가까운 범위의 기후변화가 생명의 문제, 삶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분들이 기후변화의 원인 제공자일까요? 우리가 기후변화를 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위해서 과거에 어떤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면서 너무 욕망에만 충실하면서 너무 흥청말청 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뭔가 낭비를 많이 하고 방종하게 살아서 지구가 역습을 하는 거다. 그게 기후변화다. 그게 기후변화로 벌 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죠.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와닿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기후변화의 홍수의 피해를 가장 먼저 크게 받을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 산비탈 밑에 사시는 분들이 평소에 에너지를 막 낭비하고 전기를 남들보다 막 많이 쓰고 여름철에 덥다고 에어컨을 펑펑 틀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기후변화에 큰 원인을 끼친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걸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 아닐까요? 없는 살림에 전기도 덜 쓰고 에너지도 덜 쓰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기후변화의 원인 제공은 가장 덜한 계층이 제일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 피해는, 그 희생은 가장 심하게 요구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후변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는 뭐 지구가 종말하는 문제, 뭐 인류의 멸종에 관련된 문제로 크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깝게 생각하면 우리 이웃의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거냐,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거냐, 우리 공동체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해 줄 거냐, 어떻게 지킬 거냐라는 문제로 생각하는 게 더 현실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저는 오늘 처음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를 좀 오늘 제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라는 게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거는 천재지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거는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재난일 뿐이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다들 체념하고 받아들이던 시기가 30년 전, 40년 전 옛날 문화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자연재난,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난이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거를 뻔히 알고 예측하고 있는 세월을 우리가 벌써 몇십 년이나 살아왔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또 기후변화와 관련된 어떤 재난이 벌어진다, 홍수나 가뭄이나 폭설이나 이런 걸로 인한 문제가 더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개발하는 그런 산업, 거기에 대한 준비와 투자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바로 할 수가 있겠죠. 간단하고 가깝게는 비가 많이 하고 홍수가 졌을 때 어떻게 빨리 그것을 일기예보로 알아내가지고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대피하라고 연락할 거냐라는 이런 간단한 기술에서부터 좀 더 멀리 내다본다고 하면 기후변화로 세상이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건물들이나 시설물 이런 것들도 과거에 비해서는 더 많은 충격을 받겠죠. 온도 변화도 더 심해지고 비나 눈도 더 많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건물이 튼튼한지 더 잘 진단하느냐, 도로에 싱크홀이 어떻게 안 생길지 더 알아내고 잘 보수하느냐, 이런 영역에 얽혀있는 문제도 기후변화를 위한 광범위한 투자, 대비, 그런 방법으로서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앞으로 키워나가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런 산업 분야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미래 시대의 기후변화 시대를 버텨나갈 수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한 기술, 연구, 이런 것들을 일컫는 말로 기후 적응 기술, Climate Change Adaptation,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말도 뭐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후 적응 기술이라는 말로 번역돼서 소개된 지 벌써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당장 모두 다 추진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오늘부터 태양광 풍력만 쓰고 산다고 해도 기후변화가 내일부터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동안은 우리가 버텨내야 하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 현실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거냐라는 조금 더 가까이 있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 사회 취약계층, 우리 이웃들을 기후변화 시대에 어떻게 지킬까 하는 관점에서 기후변화 이야기를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기후변화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후변화와 산업, 경제, 돈과의 연결관계에 대해서도 좀 더 가까이에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들을 더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건 뭐 제 체감입니다만, 공식적인 연구 결과는 아니고 제 체감입니다만, 한 6년 전, 7년 전만 해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세계의 여러 가지 변화들, 세계 수많은 나라의 정부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 무슨 조치를 취했느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제일 민감하신 분, 그런 소식을 제일 빨리 아시는 분 어떤 분이셨냐면, 6년 전, 7년 전에는 자연보호 관련 단체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 환경단체 회원이신 분, 이런 분들이 기후변화 관련된 세계적인 동향에 제일 민감하시고 빠르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분들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세계의 여러 가지 동향 변화에 제일 민감하고 소식이 빠르시냐? 요즘에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그런 분야의 소식에 빠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주식 방송, 경제 방송 이런 거 한번 이렇게 지켜보십시오. 1시간에 한 번씩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는 무슨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산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산업 주가는 내려갈 겁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는 뭐 태양광에 풍력에 투자를 더 하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태양광 관련 주식을 사면 오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계속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주요 세계 선진국들, 기술 강국들이 기후와 변화와 관련된 여러 기술에 먼저 투자해서 앞서 나간 영역들이 많이 있죠. 이런 나라들은 경쟁에서 상대방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계의 선진국들과 기술 강국들이 기후변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은 따돌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여러 높은 분들, 석학들이 발표하는 수많은 내용들을 보면 태양광을 많이 하면서 제품을 만들어야지, 태양광에서 나온 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산업을 굴려야지 이게 지구를 지키는 길이고 기후변화에 유리한 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중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할까요? 중국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들보다 지구를 훨씬 더 사랑하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평균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뭐냐.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의 80% 이상을 중국 기업이 독차지하고 있거든요. 태양광 세계 1위 업체 찾아보면 중국 업체고, 2위 업체 어디냐 찾아보면 중국 업체고, 3위 업체 어디냐 찾아보면 중국 업체고,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올 때가 자주 있습니다. 세계 태양광 시장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태양광을 많이 퍼뜨려서 그걸 이용해서 전기를 만든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세계 경제를 점점 몰고 나가면 그것 때문에 기후변화로부터 세계를 지키고 있다라는 뭐 그런 장점이 좀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중국 경기에 도움이 되니까, 중국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데 도움이 되니까 중국 사람들은 중국 학자들은, 중국의 높은 사람들은 온 세계가 태양광으로 가야 된다. 기후변화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추세죠. 풍력은 세계 1위 기업이라고 하면 흔히 많이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손꼽히던 회사, 어느 나라 회사를 많이들 이야기를 할까요? 풍력 1위 회사 하면 이 회사다. 어느 나라 회사 많이 이야기할까요? 덴마크 회사 많이 이야기합니다. 덴마크 회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름 떠오르신 분 계시죠? 여러분, 덴마크에 왕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근래에 덴마크 왕이 바뀌었는 거 아십니까? 덴마크 말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 덴마크에 별 관심 없어요. 덴마크가 어떤 산업으로 먹고 살아요? 요구르트 팔아서 먹고 살아요? 어떤 산업으로 덴마크가 먹고 살아요? 기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덴마크의 풍력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풍력 사업할 때마다 많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유럽은 이런 기후변화와 관련된 투자에 이미 많이 앞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중국 같은, 뭐 미국의 전기자동차 회사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선진국 기술 강대국들의 이런 회사들, 이런 업체들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정부들은 기후에 대응하지 않은 회사들은, 기후변화에 대응되지 않은 나라들은 경쟁할 수 없는 세상으로 세상을 점점 바꾸어 가기를 원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되면 뭐 지구를 지킬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뭐 중요한 원인이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원인이겠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이런 기술 강대국 선진국 사람들 고민 많이 했겠어요. 옛날에는 기술이라고 하면 유럽이 과학의 발상지로 세계 첨단 기술의 고향으로 유럽을 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무슨 뭐 한국, 베트남, 태국 이런 데 사람들 다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기술 경쟁력은 뭐 유럽 회사들이나 한국 회사들이나 태국 회사들이나 다 비슷해졌구나. 뭐 가격 경쟁은 어차피 안 될 것 같고, 도대체 우리 유럽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에는 뭐 먹고 살아야지? 이런 고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유럽이 한국보다, 태국보다, 베트남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선진국으로 오랜 세월, 기술 강국으로 오랜 세월 앞서 있던 나라들은 환경에 먼저 투자를 해가지고 그쪽 분야의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세계 경제를, 세계 산업을 기후변화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세상으로 바꿔가는 게 그 나라들의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유리한 원인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다음 세대의 경제개발을 계속 지속해 오려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여러 가지 방면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요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도 저는 조금은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고, 조금은 열린 시각으로 여러 가지 기술이나 방향을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후변화가 워낙에 심각한 문제다 보니까 워낙에 절실한 문제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걸로 우리가 무조건 가야 된다. 이게 안 하면 우리는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갖다 보면 어떤 기술은 선한 기술, 어떤 기술은 악한 기술, 뭐는 무조건 해야 되고 뭐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이런 마음을 갖기도 쉬운데 뭐 어느 정도는 그런 게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는데 기후변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이런 교묘하게 돌아가는 형국을 보다 보면 이게 무조건 항상 좋은 기술도 없고 항상 무조건 나쁜 기술도 없고 지금의 경제 상황과 현실적인 상업 상황에 맞춰서 제일 잘 될 만한 기술, 제일 잘 될 만한 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만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면서 산업과 경제도 키워나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후변화라는 게 이게 참 묘한 문제인 게 전 세계가 공통으로 경험하는 문제잖아요. 한 나라만 앞장서서 한다고 해서 기후변화 문제가 풀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들 엄청나게 화끈하시다 뭐 이렇게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한국은 이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을 아예 하지 말자. 우리 차도 타고 다니지 말고 냉방, 난방 이런 거 일체 하지 말자. 추워도 그냥 다 버티고 여름에 더워도 그냥 부채 붙이면서 버티자. 그렇게 해서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에 가깝게 줄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럴 동안 지구 반대편의 어떤 다른 나라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그만큼 해버리면 전 세계 기후변화에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죠. 그죠? 기후변화 때문에 태풍이 더 늘어나가지고 태풍이 한국으로 막 오고 있는데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 줄인다고 되게 노력했잖아. 한국으로는 가지 말자. 태풍이 이렇게 생각할 일이 없잖아요. 기후변화는 전 세계가 공통으로 해결해야 되는 조별과제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만 앞장서서 뭘 엄청나게 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기후변화 볼 때는 치열한 눈치 싸움이기도 하고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다른 많은 산업의 변동도 같이 생각을 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기후변화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기후변화 때문에 전기차를 타면 좋다라는 이야기 우리 상식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전부 다 전기차 사업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휘발유차에 들어가는 엔진 만들던 그런 부품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그러면 기후변화 시대에 뭐 먹고 살아야 되느냐. 휘발유차에 들어가는 휘발유통, 기름통 만들던 그런 중소기업에 살던 노동자들은 기후변화 시대에 다 전기차만 만들면 실업자 될 수밖에 없느냐.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도 같이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기후변화를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유지하면서 더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먼저 해보면 좋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꽉 먹고 알 먹고 환경보호 이런 거부터 먼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이름이 조금 투박하죠. 그죠? 좀 멋있는 이름을 개발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저런 제목밖에 생각 안 났어요. 저게 뭐냐면 환경보호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무심코 뭔가 나한테 귀찮은 거고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거고 그래 이거는 경제적으로는 도움은 안 되는 거지만 나는 지구를 사랑하니까 내가 희생해서 하는 거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심지어 약간 환경보호 이런 걸 하면 뭔가 경제적으로는 조금 괴롭힘을 줘야 된다. 기업에는 조금 해를 줘야지 그게 환경보호다라는 그런 이상한 느낌적인 느낌도 과거에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보호 분야를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는 가만 찾아보면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환경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구를 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꼭 먹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돈도 벌 수 있는 알먹는 경제적인 장점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신경 많이 쓰고 좀 친숙하게 와닿는 걸로 건물을 지을 때 단열에 신경 쓴다 이런 거 있죠. 건물 지을 때 단열에 신경 써가지고 여름에 좀 시원하고 겨울에 좀 따뜻하게 그런 식으로 건물을 지어놓으면 냉방비, 난방비가 굳으니까 그만큼 나한테 경제적으로도 이익이잖아요. 돈 버는 일이잖아요. 꼭 먹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도 그만큼 연료를 덜 소비하게 되고 전기를 아끼게 되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가 있죠. 알 먹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꼭 먹고 알 먹고 환경보호입니다. 꼭 먹고 알 먹고 환경보호 같은 거 조금 더 신경 써보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부터 먼저 시행하자고 하면 이거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니까 돈이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먼저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경제 발전의 기회로 산업 발전의 기회를 이 기후변화 문제에서 찾아내면서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면 앞으로 미래 시대에 더 많은 산업 발전의 기회, 경제 발전의 기회를 이 기후변화와 함께 찾을 수도 있을 희망을 품어보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준비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